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준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시간이고요. 로제타 투자자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한 주에 한 종목씩 미국 주식을 소개하는 종목 레이더 코너도 기다리고 있죠.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채널 돌리지 말고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평가부터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증폭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어요. 이제 14일 목요일에 장 마감 이후에 커들로 위원장의 얘기가 이제 전해졌죠. 합의가 가까워졌고 다만 이제 트럼프가 아직까지 좀 결심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금요일 아시아 증시부터 반응이 좀 크게 있었고, 그리고 15일 금요일에 윌버로스 사무장관도 무역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한 1% 내외로 좀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다우가 4주 연속, 그리고 S&P 500 지수는 2017년 11월 이후 최장인 6주 연속으로 이제 상승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스 장관도 이제 무역 합의가 한 3단계 정도로 이루어질 텐데 1단계 합의의 내용은 그리고 범위는 좀 좁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협상 자체와 관련을 해서는 신중론도 아직까지 좀 여전한 그런 모습인데 시장은 일단은 좀 긍정적인 이 코멘트 그리고 나와 있는 뉴스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다우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8,000포인트를 넘어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해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정말로 신기록을 끊임없이 좀 생산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우가 28,000을 기록을 한 게요. 단 넉 달 만에 이제 27,000에서 28,000을 기록을 한 겁니다. 네. 7월 11일 이후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프로 한번 보시더라도 좀 이제 좋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바로 좀 상승을 많이 최근에 하면서 이제 28,000 선을 돌파를 했는데 거래일로는 이제 단 90거래일이 걸렸다고 하고요. 26,000에서 27,000 갈 때는 참고로 372거래일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빠른 기록이 이번에 세워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종목별로 흐름을 좀 살펴본다면은 기록을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경신하는 동안 애플이 이제 30%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가장 좋은 좀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인텔이라든지 JP모건,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홈디포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10% 이상씩 좀 상승을 하면서 이런 신기록을 이끈 것 같습니다. 26,000에서 27,000까지 도달하는데 372거래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년이 아니라 거래일이다 보니까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 시간이 걸렸는데 네. 이번에는 90거래일 만에 돌파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상승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면 우리가 3만 포인트도 좀 조만간 구경할 수 있을까요? 이 수치로 본다면은 이제 한 7% 정도만 더 오르면은 3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6,000에서 27,000 갈 때만 좀 길었지 24,000에서 25,000 갈 때는 단 23거래일 그리고 25,000에서 26,000 갈 때는 단 8거래일이 걸렸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흐름을 보더라도 다우의 3만 선은 뭐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정보지인 이제 배런스에서도 17년 1월에 2만 포인트를 다우가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2025년 정도면은 3만 포인트가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전망이 되겠죠. 위즈덤 트리라는 이제 기관의 분석을 인용을 했는데 1871년 이후에 미국 증시의 이제 흐름을 좀 분석을 했더니 결국은 단계적인 우상향을 벌이면서 2025년에는 3만을 돌파할 것이다. 근데 지금 페이스로 본다면은 뭐 당장 뭐 몇 거래일 만에 또 돌파를 하더라도 또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좋아진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이어서 제가 미리 예고해드렸던 대로 매주 한 종목씩 저희가 유망한 미국 주식을 소개하는 코너가 매주 월요일에 이제 마련이 됩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의 종목 레이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레이더에 포착됐을까요?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1등약 휴미라 이후를 준비하는 에브비라고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제약사 에브비는
병원 다니시면서 이 약을 좀 많이 처방받으셨던 분들은 에브비라는 회사 이름을 알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에브비에 대해서 좀 아직은 낯설 수도 있거든요. 에브비가 어떤 기업일까요? 먼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업계 중에 6위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위가 존슨앤존슨, 2위가 화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18년도 이제 매출이 327억 달러, 그리고 현재 시총이 우리 돈으로 약 한 150조 원 정도 되는 상당히 좀 규모가 큰 그런 회사고요. 사업 비중을 좀 본다면은 면역 질환제 비중이 한 60%로 상당히 좀 높고, 그리고 혈액암 제제가 12%, 그리고 C형 간염 치료제가 한 11% 정도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본다면은 미국 비중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좀 미국 위주의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역시 이제 에브비 하면은 전체 이제 기업의 매출 중에서도 60%를 차지하는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로 이제 가장 유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18년도에 글로벌 판매 탑 의약품을 한번 본다면은 휴미라가 거의 매출이 한 2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위 이제 화이자의 항응고제 엘리퀴즈에 비해서도 매출이 2배 이상 높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역 항암제 옵디보나 키투르다 같은 그런 약품에 비해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약품을 이제 통틀어서도 네. 가장 많이 팔리는 이 휴미라 오. 1등 약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에브비입니다. 이런 회사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브비의 그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역시 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굳건한 휴미라, 두 번째는 포스트 휴미라에 대한 준비가 완료가 됐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업 다각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이제 휴미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8년도에 유럽에서 이미 특허가 완료가 됐고요. 네네. 그리고 2023년에는 미국에서도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매출 감소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근데 이렇게 매출이 아무리 좀 감소를 하더라도 최소 5년간은 이제 글로벌 1등 약 자리를 좀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미국에서의 매출을 좀 전망을 해봤을 때 105억 달러로 상당히 좀 지금 비해서는 줄어들겠지만은 여전히 이제 머크의 면역 항암제인 키투르라든지 아니면은 역시 이 화이자와 BMS의 이제 엘리퀴즈 이런 약품에 비해서 여전히 한 5년간의 1등 약 지위를 놓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특허 만료 이후에도 최소 당분간은 굳건한 그런 지위를 지킬 것이다. 이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휴미라 같은 약품은 그런 특성이 있죠. 이게 만성적인 질환이다 보니까 네. 만약에 이 휴미라를 처방받고 계시는 분들이 특허가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약을 바꾸지는 맞습니다. 않는 그런 경향들이 부분이 좀 되겠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미라는 만약에 만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허가 만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매량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좀 지켜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휴미라는 만료가 돼도 잘 팔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포스트 휴미라인데, 그러니까 휴미라의 특허 만료가 된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에 대한 준비가 다 됐다고요. 네, 이 넥스트 휴미라를 찾기 위해서 에브비에서 17년 대비해서 18년도에 R&D 지출을 2배로 늘렸습니다. 이제 103억 달러의 R&D를 지출을 18년도에 집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휴미라 이후에 지금 대비가 얼마나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힌트가 바로 11월 초에 나왔던 에브비의 가장 최근 실적 발표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제 헤드라인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이제 3분기 이 실적이 EPS가 2.33달러로 나오면서 컨센서스 2.3달러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도 84.8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3% 성장해서 컨센서스를 역시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 실적을 들여다봤더니요. 예상대로 휴미라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약 한 4%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이미 특허가 만료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여파 때문에 해외에서의 휴미라 매출은 33%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림프종 치료제인 인브루비카라는 이제 약품의 네네. 매출이 오히려 30% 이제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부문별로 보더라도 혈액암 제제 부문에서의 38%의 매출 증가율이 나오는 등 다른 부문에서 고성장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휴미라가 속해 있는 면역 질환제 사업 부문에서도 신약 스카이리지라고 하는 이제 건선 치료제, 그리고 관절염 치료제 새롭게 이제 나온 게 림보크라는 또 약품이 있거든요. 네네. 이 두 신약이
출시 이후에 상당히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매출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8월에 이제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새 관절염 치료제 림보크가 네네. 자체적으로 넥스트 휴미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의학 업계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감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약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존슨앤존슨 과열제 그 산하에 있는 제약회사에 좀 잠깐 있었었는데 네. 네, 그때 보면은 정말 특허가 만료되는 시기를 10년 전부터 예상을 하고 다음 파이프라인들을 그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특허 만료 기간을 굉장히 잘 맞춰서 포스트 이제 네, 다음 맞습니다. 약들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휴미라의 매출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걸 다른 신약들로 계속 메꿔나가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멘텀 사업 다각화는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에브비와 관련해서 가장 좀 크게 있었던 이슈가 바로 보톡스의 원조, 보톡스 시장 점유율 80%를 기록하고 있는 네네. 엘러간을 이제 인수를 했죠. 근데 이제 엘러간 인수에 따른 이제 에스테틱 사업에서의 에브비가 좀 발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년도 이제 6월에 엘러간을 630억 달러, 프리미엄 한 45% 정도를 주고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번 실적 콜에서도 당초 예상보다도 좀 빠른 2020년도 1분기에 이제 인수가 마무리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목할 부분은 엘러간이 보톡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엘러간 역시도 최근에 보톡스에 대한 의존도를 상당히 좀 축소를 하고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러간의 18년도 미용 의료 부문의 매출 비중이 이제 전체의 27%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네. 우리가 주위에서 보더라도 미용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잖아요. 뭐 피부과 다니시는 분도 많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역시 수치로도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의 이제 이용자 추이라든지 아니면은 향후 예상을 좀 봤을 때 상당히 좀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연평균 성장률로 보더라도 10% 정도의 성장률을 2025년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이 보톡스 업계 1인자인 엘러간을 인수하는 또 효과도 있겠지만은 네. 엘러간이 에스테틱 시장으로 발걸음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에브비 역시도 많은 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 측면을 좀 살펴볼 텐데 이런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에브비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지금 쳐주고 있는지 네. 그거와 함께 혹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사실은 이제 엘러간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 주가가 무려 16%나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네. 처음에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시너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네. 이후에도 이제 에브비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시너지 의구심에 추가 하락을 했다가 근데 최근에 3개월 동안 주가가 40% 이상 좀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엘러간 인수에 대해서도 차츰차츰 좀 전망이라든지 이제 해석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찾아보더라도 아직까지도 퍼가 10배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얼마 전까지도 시장에 이 종목을 바라보는 센티먼트는 좋지 않았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기회이자 또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로 아무리 이제 휴미라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소식이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주가 측면에서는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당장 이제 지난주 금요일 15일 장 마감 이후에도 미국 FDA가 화이자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승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25번째 바이오시밀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 내에서 주가가 또 0.5% 하락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셀트리온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임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당장 뭐 매출에 타격을 많이 주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또 한 번 그렇죠.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켓워치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투자 의견은 평균적으로 비중 확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이제 92달러로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목표 주가상에서는 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물론 리스크가 한두 가지 정도 있기는 하지만은 규모를 갖춘 데다가 최근 실적도 좋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잘 되는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또 배당도
무려 5.4%나 줍니다. 네네. 이런 좀 좋은 면들도 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휴미라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에브비 제약회사 에브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진석의 종목 레이더 그리고 로제타 투자만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